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20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호남 민심은 예전과 비교하면 관망세가 뚜렷합니다. 텃밭 수성에 비상이 걸린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 원톱으로 투입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일주일 만에 다시 호남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여야 정치권이 호남에 부쩍 신경 쓰는 건 예전과 다른 분위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가 90% 안팎의 표를 얻었지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반면 국민의힘은 흔들리는 호남 표심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최대 결집을 추구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호남의 일부 유권자들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빈틈을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지근한 호남 민심에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를 선대위 원톱으로 올리며 지지층 결집을 노리고 있습니다. 호남은 물론 친문 지지층이 두터운 만큼 이낙연 전 대표가 이 후보의 박스권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호남인들의 걱정이 무엇인지, 고민이 무엇인지 좀 더 가깝고 낮게 파악하고 접근하고 호소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청년층 표심을 기반으로 이번 호남 득표 목표를 두 자릿수에서 20%, 다시 25%로 올려잡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재경 전북도민의 신년 인사회에 참석해 호남 홀대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고 이번 주말 일주일 만에 다시 광주와 전남을 찾아 호남 공략에 고삐를 쥡니다. 조금 더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호남 홀대, 특히 전북 홀대론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국민의힘이 다 같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텃밭을 지켜 90% 득표를 얻겠다는 민주당, 보수 불모지 호남에서 꿈의 득표율을 노리는 국민의힘, 양당의 호남 쟁탈전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649명이 발생했습니다. 광주에서는 광주지방검찰청과 병원, 재가복지센터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잇따르면서 1,40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남에서는 목포의 요양원과 고흥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감염이 잇따르면서 1,24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쌀 가격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정부의 쌀시장 격리가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공매 기준 가격이 농민들의 예상보다 낮아 적지 않은 물량이 유찰됐는데요. 시장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국관리법이 개정된 뒤 처음으로 이루어진 시장 격리는 농민들의 창고에 쌓여있던 쌀을 상당 부분 담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시장격리 물량은 20만 톤이지만 이번 공매로 낙찰된 쌀은 14만 5천여 톤에 불과합니다. 광주와 전남의 유찰 물량만 10,000톤에 이릅니다. 낙찰 물량도 농협과 민간 유통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농민 물량을 우선 매입한다는 계획도 무색해졌습니다. 농가들이 입찰에 참여했던 농가들은 하나도 된 사람이 없다. 전부 다 탈락을 해버렸다. 대규모 유찰은 낮은 가격을 제시한 순으로 쌀을 사들이는 역공매를 하면서도 최저 기준 가격을 공개하지 않은 영향이 큽니다. 시장격리 평균 낙찰 가격은 40kg당 63,763원으로 66,000원 이상을 써냈던 농민들의 입찰 가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물량이 중요한 것이지 방식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현장에 거래되는 가격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설정을 좀 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농민단체들은 쌀값이 크게 떨어진 뒤에 시장격리가 시행된 데다 방식과 가격 모두 쌀값 안정이라는 취지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에 포함되지 못한 쌀이 방향을 찾지 못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주민들이 입법 청구한 농민수당 인상 조례안에 대해서 소영호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의회 상임위에 출석해 수당을 증액할 경우 예산이 3배 이상인
4,912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낮은 전남과 일선시군은 부담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 농수산위원들은 예산액의 60%를 부담하고는 시군의 입장이 정확하게 조사되지 않았다며 시군의 의견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 폐교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전라남도 교육청이 방치된 폐교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데요. 농촌 환경 개선 효과에 주민들의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회화와 목공예, 연극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입주한 광양 사라실 예술촌입니다. 10년째 방치돼 있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했는데 입주 희망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예술 작품 감상과 간단한 체험도 가능해 누적 방문객도 10만여 명에 달합니다. 문화예술 교육의 창의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 시민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크고요. 2018년 폐교된 순천 외서의 한 중학교도 본격적인 리모델링에 들어갔습니다. 50여 년의 역사가 깃든 이곳 충남중학교 외서분교장은 사업비 6억여 원을 들여 로컬푸드 직매장과 특산품 체험장 등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학생 수 부족으로 문을 닫은 전남의 학교는 834곳. 전라남도 교육청은 일반에 매각된 636개 학교를 제외한 198곳에 대한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순천과 광양, 나주 등 10개 안팎의 학교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쉼터, 교육체험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민과 상생, 활용하는 모델을 마련해서 지역민의 품으로 되돌려드리는 적기 사업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모범 사례를 발굴한 뒤 대상 학교와 활용 분야를 점차 늘려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날이 포근해진 틈을 타 초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현재 광주 전남 대부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에 가리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추가로 유입이 되고 있어서 주말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공기는 탁하지만 이번 주말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영하권에서 시작하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광주의 한낮 기온 13도까지 올라 평년 기온을 1에서 7도가량 웃돌겠고요. 내일은 조금 더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에 전남 북서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에서 7도가량 뚝 떨어졌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 13도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1도, 순천 1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최대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9도, 강진과 장흥 13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8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 사이에도 다시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진도군 하조도 앞바다에서 1톤 미만 소형 작업선이 연락 두절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해경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당 작업선에는 50대 선장 1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어제 오전 다시마 양식장 작업을 위해서 다른 작업선과 함께 출항한 뒤 밤까지 입항하지 않았습니다. 목포 해경은 작업선이 실종된 인근 해상에서 경비정을 동원해 수색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에서도 나주시가 SRF 열병합 발전소 사업 개시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행정 1부는 어제 나주시가 한국난방공사의 사업 개시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랜 시간 처분하지 않은 건 부당하다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시설 자체로는 사업 계획의 본질과 차이가 없고 환경 피해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난방공사의 손을 들어줬고 나주시는 공공의 이익을 간과한 결정이라면서 항소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공립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661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60명, 전남이 581명입니다. 이 중 여성 합격자 비율은 광주가 73%, 전남이 75%로 집계됐습니다. 합격자들은 연수를 거친 뒤에 다음 달부터 각 학교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 15일까지 자전거도로 관리 실태에 대한 특정 감사를 실시합니다. 감사 구간은 광주 지역 자전거도로 661km 구간으로 시감사위원회와 시민감사관 등이 현장 위주로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차량 진입 방지 시설과 도로 포장 상태, 거점 터미널 관리와 공유 자전거 이용 실태 등입니다. 광주시가 다음 달부터 5.18 기념공원에 첨단 장비를 설치해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